여당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 자율에 맡게 된다 하는 이런 집값 대책을 가지고 지금 총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한국당의 부동산 대책 수립, 집값이 집권 여당의 평가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4.15 총선은 아마 부동산 그 민심을 확인하는 부동산 민심에서 좌우되는 이 선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민주당 좌파는 규제 중심의 안정화 대책으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전략이고요.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장 중심의,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시장 자율적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을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26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1세대 그 전문가로서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민주당 좌파식의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규제와 세금을 통해서 또 몽둥이와 죽창 칼을 휘둘러서 부동산을 잡겠다 하게 되면요. 결과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 나타납니다. 폭등 아니면 폭락. 그리고 또 초반에 폭등, 후반에 폭락. 이게 이렇게 이 정권이 오래 가게 되게 되면 초반 폭등, 후반 폭락으로 이런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반시장적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폭등이 나타나든 폭락이 나타나든 간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한국 경제는, 국민 경제는 부도직경에 내몰립니다. 한국은 22년 전에 IMF 위기로 한국 경제가 부도났던 거 보셨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외인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환율이 폭등하게 되고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이 폭등해도 한국 경제는 부도가 나고요. 부동산이 폭락을 해도 한국 경제는 부도가 납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지금 이걸 알면서도 지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부인을 해야 민주당 지지층들, 이 거지층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거지층들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경제에 대해서. 두들겨 잡으면은 그게 자기들한테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내고 뭐 자기들 말대로 원상 회복시키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부동산을 임기 초로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게 얼마큼 무식한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2년 6개월 동안 오른 게 잘못이에요. 근데 2년 6개월 동안 평균 50% 올랐는데 보게 되면 주요 지역이 50%를 다시 떨고 오게 되게 되면요. 그거는 50% 오른 것도 나쁜 건데 50%를 갖다가 폭락을 시키게 되면 100배 더 나쁜 결과가 펼쳐집니다. 경제가 직접 부도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런 말을 문재인이가 입에서 서슴없이 하죠. 지난주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경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 부동산 가격을 지금 2년 6개월 동안 50% 올랐으니까 50%를 떨궈주게 되게 되면 아이고 자기가 집 살기 편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50% 오른 집값을 50% 떨궈버리게 되게 되면요.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삼성전자급 기업 말고는 전부 다가 실직자를 양산하고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에 가게 돼요. IMF 때 22년 전에 IMF 때처럼 직장인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고요. 자영업 다 망하고 국가 부도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집이 아니라 떼거리가 문제예요. 그냥 어디 저기 공원에 텐트 쳐도 좋으니까 집은 걱정을 상관 안 하고 입에 밥만 들어가는 걸 걱정했던 경제가 펼쳐지는데 그걸 옳다고 표를 지지하는 게 무식한 민주당 좌파 지지자들이고 호남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좌파 방식의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건 국민경제를 잡는 거예요. 국민경제를 풀어내겠다는 얘기예요. 폭등 아니면 폭락으로. 지금 한국당이나 보수당이 그동안 부패를 저지르고 많이 나쁜 짓 했지만 경제는 잘 돌아가게 했어요. 국민들 잘 먹여 살리고.
자기들이 부패해서 그렇지 한국당의 부패만 드러내게 되게 되면 한국당은 국민경제는 잘 살렸어요. 한국당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시장 중심으로 자율기능에 발휘하도록 안정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시장에는 부동산 공급이 새집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줘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저절로 안정됩니다. 새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 이것만 신뢰를 줘버리게 되면 정책적으로 방법적으로 시장은 충분히 안정하러 가버립니다. 공급이고 이런 거 다 이렇게 규제하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당 방식으로 시장이 이 시장 기능을 통해서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게 되면요.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갖고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한국 경제를 3~4% 중성장 경제로 쭉 10년, 20년 동안을 장기적 중성장 경제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와 집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 충분한 새집이 공급된다는 확신과 신뢰를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국민의 힘을 줘버리면 이 모든 게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좌파가 하는 방식으로 규제와 세금 폭탄은 거꾸로 의도한 바와 거꾸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 경제 부도로 몰아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 더 실감을 못하겠으면요, 여러분들 시험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전라도 사람들처럼 이번도 민주당하고 민주당 이중대 좌파를 찍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4년 동안 국회도 또 좌파 국회가 되겠죠? 좌파 국회 되고 난 다음에 오늘 2020년 1월 22일 날 명경 선생이 했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보십시오. 그때 피눈물을 흘리며 왜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을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이 순간 2020년 1월 22일 이전에 부동산에 가서 내가 했던 지난 20년 동안 26년 동안 강단에서 했던 그 모든 얘기들이 결국 1년 3년 5년 10년 지나보게 되게 되면 결국은 제 말이 100%다 맞았어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틀린 적이 없어요. 부동산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제 말이 지난 20년 26년 동안 1년 2년 3년 만에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기꾼들이 가끔씩 미친 거 아니나 정신병자들이나 사기꾼들 몇 명 있거든요. 그거 4년 5년 6년 지나보세요. 누가 맞았는지. 오늘날 강남 부동산 이 가격 깎으라고 10년 전 20년부터 얘기한 사람이 그때 저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교육받고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금 강남 20억 가는 집 1억 6천 2억에 샀어요. 1억 6천 2억에 20년 전에. 그게 지금 20억 30억 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반시장적으로 잡겠다, 민주당 좌파처럼 하게 되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로 가게 됩니다. 환율이 폭등을 하게 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을 해가지고 제가 26년 동안 부동산과 경제에서 말한 거 시간이 지나고 1년 3년 5년 10년 20년 시간 지나서 검증해보게 되면 제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2020년 1월 22일 오늘 이 순간까지. 또 민주당 찍어가지고 국가 부도가 난 다음에 길거리에 내앉아갖고 텐트 치고 살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 아직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거지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공원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고 아직도 시청이나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한국은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위기 안 겪었죠. 보수 우파가 국민진짜 돌아가게 만들었으니까 지네들은 부패했지만, 근데 지금 좌파 이 민주당은 국민을 전부 다를 갖다가 한국을 갖다가 그리스와로 국민 99%를 그리스 국민처럼 몰아넣고 있어요. 규제나
정세는 결국은 경제 파국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이 2020년 1월 22일입니다. 또 전라도 사람들처럼 좌파 찍어가지고 좌파 국회 4년 연장시켜놓게 되면은 4년 후에 명경 선생이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여러분들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후회할 때는 여러분들 인생은 이미 경제적으로 끝난 죽은 목숨입니다. 시험해 보세요.